네, 안녕하세요. 아파트컬처의 송재건입니다. 이곳은 용산구 청암동에 위치한 청암대 SK 아파트입니다. S그룹의 회장님께서 사셨다라고 해서 유명한 아파트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이번 공간을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보통 요즘 뭐 하이엔드라고 해서 정말 어떤 마감재, 소재, 어떤 디자인 방법들을 굉장히 높이면서 디자인이나 이런 마감재에 많은 포커싱을 하는데요. 저희는 거꾸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향유하고 그 문화를 어떻게 집에 묻어내는지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외적 요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뷰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강점이기 때문에 우선 한강뷰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튼을 열어봤는데요. 어떠세요? 이렇게 내가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멋진 뷰가 나를 받아준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멋진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한강뷰 사는 장점이 있나요? 대표님도 한강뷰 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뷰가 갖고 있는 강점은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매일 아침에 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부터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강에서 배가 움직이는 것, 더 위에서는 새들이 움직이는 것, 더 높이에는 비행기가 움직이는 것까지 다 보이게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을 좀 느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저녁 늦게 뭐 집에 들어와서 뭐 커피 한잔 하거나 와인 한잔 하면서 야경을 보면서 쉴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제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실은 집에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한강뷰는 아니더라도 뭐 시티뷰도 있고 요즘은 마운틴뷰도 있을 텐데 이런 뷰가 집과 잘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인테리어 하기 전에 꼭 챙겨봐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상위 1%가 사는 인테리어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약간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데 저희 한번 그러면 복도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그림입니다. 실제 저희 지금 인테리어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림을 얘기해서 좀 특별할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키아프 서울이나 프리지 서울 같은 아트 페어가 국내에서 열렸었는데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거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그림을 소장하고 또 거래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집 공간에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지금 여기 현관을 딱 열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정면에 이렇게 그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건축과 인테리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지인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희 집은 벽이 인테리어가 대리석이 되어 있고 나무 무늬가 되어 있는데 그림을 걸면 어울리지가 않는다 라고들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아예 전체 집을 갤러리 느낌처럼 아주 화이트 계열로 깔끔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컨셉은 그림을 위한 인테리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화이트 톤으로 전체 정리를 해주고 이음새나 몰딩 같은 것들을 최소화해서 그림 같은 걸 걸었을 때 그림이 좀 부각되게끔 디자인하는 게 좋은 공간을 인테리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바닥은 왜 안 하얘요? 보통 이제 갤러리 같은 경우는 바닥도 이렇게 굉장히 밝은 계열로 많이 하는데 저희는 주거 공간이다 보니까 바닥까지는 화이트 계열로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닥 질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인테리어를 하는 방식 중에서 좋은 소재를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좋은 소재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거실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고급 인테리어를 한다고 했을 때는 보통 소재에서 포인트를 많이 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원목마루입니다. 보통은 대리석이나 세라믹 타일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보통 돌 계열이다 보니까 바닥에 있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발 벗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촉감에서 주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원목마루를 적용하면서 좋은 소재를 적용했었고 그 원목마루에서도 보시면 사이즈가 굉장히 장폭으로 긴 것을 시공했는데 그래서 이런 큰 묵직한 소재가 바닥에 깔려버리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집안 전체에서 연출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이제 같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라믹인데요. 주방으로 또 이동하면서 제가 세라믹을 또 이번 현장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주방으로 왔는데요. 제가 조금 전까지 이제 소재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재는 말 그대로 이제 소재 자체에서 주는 내가 명품이야 라고 이렇게 뿜뿜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내구성이나 강도가 좋은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에르메스라고 하는 비싼 가방이 있잖아요. 그 제품이 원래 만들어진 것은 말의 그 안장에 있는 가죽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타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움직임에도 그 해지지 않고 그 강한 가죽을 그대로 가방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만들어진 게 이제 명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인테리어에서도 좋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소재가 있다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게 세라믹입니다. 이런 세라믹은 보통 저희가 사용을 할 때 벽체부터 바닥, 이런 상판까지 다양한 공간에 쓰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그 세 군데를 다 써봤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상판에 세라믹을 써봤고, 심지어 이 측면, 벽면도 세라믹을 썼습니다. 근데 좀 생뚱맞게 이 벽은 왜 세라믹을 썼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희는 이 세라믹을 가지고 이렇게 수납까지 같이 만들어보는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라믹 도어가 달린 가구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일반적인 세라믹 벽체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안에 수납이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벽면을 보시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일을 붙일 수도 있긴 하지만, 타일을 붙여서 이런 매지 간격 같은 게 여러 개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이런 세라믹의 원판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간에 아주 어떤 럭셔리함을 그대로 표현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서 이런 매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줄눈 같은 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공간이 깔끔하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미니멀한 느낌을 그대로 연출하고자 실은 천정에도 보시면 조명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은 그대로 연결을 해서 조명 같은 부분도 최소한의 필요한 공간에만 넣자라고 계획을 했어요. 대표님, 여기는 후드가 없는데 환기는 어떻게 시켜요? 여기요? 후드가 위에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바로 앞에 다운드래프트 후드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소재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다른 요소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또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당연히 잘 사는 집에는 뭔가 물건도 많이 사고 하다 보니까 짐이 많을 텐데, 그렇다고 그런 집들이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이유는 정말 곳곳에 많은 수납 공간들을 확보합니다. 바로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은 지금 뒤쪽에 보여지는 이 뒷면 같은 경우에 그냥 장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공간은 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오픈식 아일랜드 형태로 쓰면서 공간을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연출을 했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같은 공간에서도 깔끔하게, 정말 누가 손님이 원할 때는 이 전체적인 벽면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돼서 이 집 너무 깔끔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가정일을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공간을 다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수납 공간은 여기 말고도 각각의 방마다 붙박이장이 들어간 것도 있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 8평 정도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넓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서 화장실 공간을 조금 축소를 하고 또 그 남는 공간에 또 팬트리 공간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었고요. 아마 복도 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볼까요? 복도 쪽에도 이 숨은 수납 공간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나가기에 그냥 이게 복도처럼 보이시지만 실제 이 공간도 문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넓은 수납 공간들이 안에 숨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멋진 공간을 내가 살면서 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납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멋진 디자인이 완성되는 건가요? 멋진 인테리어라기보다는 부자분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방식을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뭐 한강뷰, 뭐 그림이 잘 배치되는 방법, 좋은 소재, 수납, 이렇게 크게 4가지 주제를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마지막은 실은 디테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저희는 이번에 뭐 걸레바지 같은 경우는 보통 걸레바지라는 게 바닥에 튀어나올 수 있는데 저희는 벽면에 이렇게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벽면과 동일하게끔 이렇게 디테일 잡아줬고, 보시면 천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몰딩이 없이 디자인을 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집에서 강조돼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림이면 그림, 한강뷰면 한강뷰, 바닥이면 바닥, 소재, 이런 곳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시선이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시선을 뺏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데서 군더더기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웬만하면 이런 선과 면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지금 벽면 같은 경우도 실제 이 도어가 열리는 건 이 두 짝밖에 되질 않아요. 하지만 이 공간에서 생뚱맞게 만약에 이 2개만 두었다고 했다면 이 색감이 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동일한 소재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이 벽면을 그대로 동일한 소재로 잡아주면서 그냥 이게 그냥 어떤 한 패턴을 갖고 있는 공간이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했고요. 방으로 들어가는 도어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도어를 보시면 이 벽보다 들어가 있는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는 보시는 것처럼 벽면과 같은 면을 접해서 최대한
이쪽 벽면에서 면을 갖게 하고 도어의 소재를 천정까지 올리면서 통일감을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어를 열었을 때 도어 바깥쪽으로 경첩 같은 게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히든 경첩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경첩 자체가 도어 안쪽에 다 묻어나기 때문에 도어가 닫혀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경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게 되거든요. 또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부에서 닫혀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닫으면은 실제로 좀 천천히 스무버 기능이 있어서 닫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소소한 부분들인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들을 잘 살려주면 정말 공간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떠셨나요? 한강뷰가 보이는 8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는 이렇게 합니다 라는 것을 어떤 공법이나 디자인 방식, 뭐 디테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한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